주말 동안 통신업체를 상대로 의혹 제기가 있었죠. 인터넷 상품이 표기된 내용과는 달리 제 속도를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는 속도 저하 문제를 먼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가 매일 확인해서 느려질 때마다 연락을 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이 느려질 때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호를 다시 리셋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왔던 터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설득력 있는 답은 아직 없네요. 인터넷이 느려진다고 해서 언제나 업체 탓일 수는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업체보단 사용자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기본적인 품질 유지와 관리 책임을 사용자의 몫으로 돌리는 국내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장 속도가 나오는지 사용자가 늘 확인해야 하고 은행의 시스템 보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한 무대기 설치해서 관리하게 만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는 속수무책인, 그러면서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혁신 같은 나쁘끄러운 수사는 좋아하는 업계 공룡들의 모습. 과거 스마트폰이 국내에 상륙할 때 어떻게 해서든 사용자 과금 요소를 유지하려고 도입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던 모습에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어 보여서 씁쓸합니다. 4월 19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신예원 김진표의 유난히였습니다. 유난히 느려요. 조혜영님, 와, 저는 그냥 느린 대로 썼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이게 근데 사건이 조금 커지려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이제 공감하는 바들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11님, 야, 웅디 오빠 때문에 전화해서 리셋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역시 허지웅 씨 듣길 잘했네요. 이거 그냥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해서요. 그냥 그 고객센터 전화해서 리셋해달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2928님,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너무 떨렸지만 좋아하는 프로그램 물어보길래 허지웅 씨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죠. 허지웅 씨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까지 11시엔 허지웅 쇼라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탁해요. 허지웅 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식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식약처 인정 비어맥 샴푸에서 맥주 효모 천연 탈모 샴푸, 생활건강가전 라엔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아에서 고소한 뚜부과자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혈압 케어의 시작 레이델에서 폴리코사놀 20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남훈이 그리고 이재훈 주연의 2017년도 작품이죠. 영화 I Can Speak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일본군들이 내 몸에 새겨놓은 칼자국과 낙서요. These are the scars and scribbles that the Japanese soldiers carved on my body with knives. 내 몸엔 이런 흉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흉터들을 볼 때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이 한없이 되살아납니다. See these scars. Those memories come alive, and I remember that all. 증거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여기 계시는 미첼이 증거고 살아있는 생존자들 모두가 증거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어. 13살.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2017년도 작품 12세 관람가 등급 영화 I Can Speak를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희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많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 영화 속에 남훈 선생님 목소리를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렇죠. 예, 참 역시 연기 잘하는 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소리만 들어도 충분히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남은희 배우님은 네. 성우로 시작하셔서 네. 그렇죠. 예, 이 영화로 통해서 또 대배우로 거듭나신 사실 원래 연기를 잘하셨지만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보게 되면 음. 무슨 어머니 대표적인 어머니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뭐 남훈희 배우도 그렇고 김혜자 배우도 선생님. 그렇고 뭐 윤여정 배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런 배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화들의 폭이 예전보다는 좀 넓어진 게 넓어졌어요.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좋은 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좋다. 그리고 I Can Speak가 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참 늘 저는 옛날부터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중년 배우들, 중장년 배우 풀이 네.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장년 배우들이 훈련을 되게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특히 이제 뭐 그 방송국 공채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일일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맞아요. 분들이어가지고 기본적인 연기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분들이 영화 나오면 맨날 이제 영화 속에서는 정말 어디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20대 배우들 혹은 뭐 30대 이런 사람들의 뒤치다거리 그렇죠. 어떤 정말 그런 거에만 배역이 한정돼 있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전보단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 개봉했을 때 남훈희 선생님 연세가 76이었는데 연기자로 데뷔한 이래 여우주연상을 받아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네네. 선생님에게 되게 이 작품이 의미 있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룡영화상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남훈희 배우가 이렇게 여우주연상과 함께 인기상을 같이 받았는데 그 해 청룡영화상에서 다관왕 배우가 남훈희 배우가 유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I Can Speak라는 영화도 그렇지만 남훈희 배우가 그동안 했던 연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 전에라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연기를 펼쳐 보였을 텐데 아마 그 기회를 못 가졌는데 이제 I Can Speak를 통해서 일종의 좀 상복이 터졌고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수상한 그녀라는 작품도 그렇고 수상한 그녀. 예, 마이 디어 프렌즈라는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I Can Speak에서 좀 정점을 당시에는 좀 찍었던 게 아닌가. 물론 뭐 정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계속 하지만 그 시기에 예, 이 I Can Speak가 좀 점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이때 이 당시에 청룡영화제 말씀하셨지만 대종상 그리고 백상 맞아요. 모든 여우주연상을 휩쓰셨어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모든 여우주연상을 휩쓰신 거의 뭐 이 해에 유일한 배우다 이 정도로 맞아요. 할 정도로 빛나셨죠. 그러면서 남은희 배우님께서는 내가 76세인데 지금 이런 상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80세에도 타라. 라고 얼마나 희망을 좋은 주는. 말입니까? 네. 네, 윤여정 배우도 지금 미국에서 각종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고 있고 그렇죠. 아카데미를 또 앞두고 있고 맞아요. 이렇게 70살 이후에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들을 보면 존경스러운데 다음 작품도 더 기대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태생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보통 이렇게 좀 이 I Can Speak가 다루는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의 100% 중에 90%가 넘는 게 당시에 굉장히 좀 참혹했던 현장을 좀 묘사하고 그것이 좀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시나리오 공모를 했을 때 I Can Speak는 정말 그 많은 작품 중에서도 현재 딱 시점의 유일하게 이야기. 그렇죠. 예. 현재 시점인데다가 그 아픔을 그 볼거리처럼 자극하지 않고 정말 이 남은희 배우가 보여주는 그런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울림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이게 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끌려갔던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룬 영화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뭐 딱히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네. 고문쇼였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 데려간 일본 군인들이나 또 그 사람들의 사정을
그렇게 고문쇼 방식으로 보여주기 방식으로 스크린에 나열한 영화 제작자 혹은 연출자나 네네네. 다른 게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 정말 나쁜 영화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말 것, 예. 자극해야 될 것과 자극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이 소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너무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좀 자극했던 작품들이 있었죠. 그런 영화들일수록 그런 걸 자극해요. 소녀 아, 네. 그리고 처녀 맞아요. 네네네. 이런 걸 되게 강조해.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쾌한 음험함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영화들은. 그때는 소녀들만 끌려갔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처녀를 뺏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도 전혀 네. 아닌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표를 팔아먹으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영화는 이제 예.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뭐 시사회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시사회 하고 나서 평론가들 사이에서 반응이 꽤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억지스러운 개그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심파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I can speak 이 제목답게 당당하게 내가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조를 담담하게 표현한 영화라서 평론가들도 좋았고 그리고 관객들도 네. 꽤 반응이 좋아서 네. 320만 명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시사회 분위기가요. 평소 시사회하고는 달랐어요. 뭐냐면 I Can Speak라는 영화가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만 그 시사회를 하기 전에는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홍보에서 그냥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려고만 한다. 그 선까지만 홍보가 됐어요. 그리고 시사회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보러 오잖아요. 맞아, 아니, 당신 나다 그랬다. 예. 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거 가지고 2시간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1시간 10분 지나는 지점에서 이제 극중 나문희 배우가 연기한 나오키 할머니의 사연이 밝혀지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그 시사회장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사정도 당시 시사회에서는 좀 다른 풍경이었죠. 우리 청취자 강은미님, 아이캔 스피커 나문희님 연기도 정말 대단했고요.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파서 휴지 꼭 쥐고 봤어요. 김수현님, 너무 많이 울었고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나문희 씨 연기력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김연숙님, 영화도 연기도 최고였고요.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준 영화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김나영님, 영화 얘기에 빠진 1인이에요. 아이캔 스피크 배우님들의 열연의 눈물이 났고 일본이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영화가 2017년도 개봉을 했고 가물가물한 분들 또 혹시 아직은 안 본 분들 위해서 어느 정도 자세한 줄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 중에 이제 나문희 배우가 연기한 이제 오키라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나옥분 할머니가 이렇게 구청에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도깨비 할머니라는 애칭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녀를 굉장히 피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재훈 배우가 연기한 이 민재라는 공무원이 오면서 상황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이 민재라는 인물이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느라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옥분 할머니가 보고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민재라는 인물하고 가깝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민재라는 인물은 나옥분 할머니가 왜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걸까 잘 모르는데요. 그 사연이 중간에 밝혀집니다. 아, 그렇죠.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죠? 이 부분까지요. 미 의회에 가가지고 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런 진상을 밝히기 위한 그런 좀 배움을 위해서 영어를 배웠던 거죠. 그렇죠. I can speak. 극 중에서 이제 나문희 씨가 연기한 역할이 실존 인물이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그렇죠. 예, 우리 이용수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고 김군자 할머니 같은 경우도 청문회에서 이제 의견 냈던 것들을 같이 섞어서 섞었죠. 만들어낸 영화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이 영화에서 또 어떤 장면이 좀 특별히 기억에 남던가요?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잔잔한데 그 할머니와 민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해, 그러니까 민재는 이 할머니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는데 할머니가 끈질기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할머니에게 영어 시험을 받아쓰기를 내줍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 절대 쓰지 않는 단어들을 잔뜩 내주고 80점이 넘으면 가르쳐 주겠다. 근데 할머니 너무 안타깝게 75점으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딱
단칼에 거절을 했었죠. 네. 원칙주의자. 네, 그래서 원칙주의. 어떤 그 원칙 때문에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근데 나는 원칙을 사랑한다. 그런 점이 정말 이 이재훈 배우의 그 예.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잘 살지 않았나. 잘 살았다. 네, 굉장히 이재훈 배우니까 저렇게 얄밉게 해도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이재훈 배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은 이 얼굴이에요. I Can Speak에서 이제 네. 민재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옥본 할머니는 이미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거는 나문희 배우가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30대 남자 배우 민재역은 누가 하느냐? 굉장히 어렵지. 가지고. 네, 그리고 많은 배우에게 그 캐스팅 제의가 갔는데 여러 여건상 되지가 않았어요. 특히 왜냐하면 또 한일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출연하는 걸 꺼려하는 왜? 배우들도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의 인기를 얻을 때 좀 지장이 일본에서 활동하려면 좀 힘드니까 네. 그러면 일단 K-팝은 안 되겠고. 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이재훈 배우에게 갔는데 이재훈 배우가 그 감독이 말하기에는 이 영화에서는 영어 발음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하.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감독은 몰랐는데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배우다. 이 배우를 영어 위해서 발음으로 캐스팅했군요. 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아무튼 좀 잘 맞잖아요. 네. 그 이재훈 배우가 지금 SBS 모범택시에도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아주 뭐랄까. 전혀 다르죠. 이 영화에서 네. 분위기와는. 근데 이재훈 배우는 진짜 천의 얼굴을 가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딱 그 공무원인데 깐깐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봐도 친분을 막 나누지 못하는, 심지어 자기 동생하고도 되게 서먹서먹해요. 되게 서먹서먹한데 그렇죠. 자기 마음속으로 위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여간 그런 성격을 가진 아주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네, 그런 맞아요. 역할이 너무 어울려서 그렇죠. 이재훈 배우가 나이에 안 맞게 되게 신뢰감이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수준에 이르렀어요. 네네네. 굉장히 좀 뭐 부지런하게 필모를 쌓기도 했지만 그간에 보여줬던 성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맞아요. 시그널 같은 좋은 작품도 있고. 네. 그리고 파수꾼이라는 영화. 파수꾼은 네, 그 영화부터 파수꾼으로 이제- 시작했죠. 그렇죠. 예, 파수꾼은 뭐 네. 그 너무 훌륭한 영화고 맞아요. 마치 타란티노의 어떤 저수지의 개들과 같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탐정 홍길동을 네네. 조성희 감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거기서도 그게 만약에 이재훈 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서 조금 잘못 연기했으면은 정말 산으로 가는 얘기거든요. 그쵸. 이게 더 몰입을 못했을 거예요, 관객들이. 네, 맞아요. 근데 이재훈이 간데 잡아주니까 그나마도 그런 어떤 그 가상의 공간, 가상의 네. 시간대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그쵸.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 이재훈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인은 성인인데 뭔가 아직 그 아이 같은 모습, 순수한 모습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떠나서 예. 그래서 그 이미지를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이재훈 배우도 배우로서 되게 원칙주의자거든요. 뭐냐면 남자들이 등장해서 폭력을 너무 펼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에는 자신 출연은 하진 않아요. 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모그래피 파바로티. 네. 근데 뭐 이렇게 때리긴 하지만 그게 주가 되진 않고 그렇죠. 네, 음악이 이제 노래라니까. 주가 되는 거니까. 네, 갱스터 영화 같은 류에는 이제 출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필모그래피로 살피면 그런 흐름들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딱 웅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신뢰감을 주는 몇 안 되는 지금 네네. 이 나이대 배우 중에 이 사람이 한다면은 이 연기 자체에 막 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나침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딱 이 역할에 어울리는 만큼의 연기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신뢰감이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석 감독의 작품 2017년도 작품 I Can Speak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I Can Speak로 데뷔 56년 만에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성우로 데뷔를 했어요. 그다음에 연기자로 들어선 배우입니다. 유명한 유행어 호박고구마 하면 날 딱 떠오르는 분이고요. 볼륨 좀요. 자, 그리고 이분 고모 할머니가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서양 화가인 나혜석 선생이라고 하네요. 자,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나문희, 2번 나경은, 3번 라미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인 이분이 부른 꽃반지 끼고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How are you, old boy? Back up, sir. Back up, sir. Back up. I am fine, thank you. And you? Go back. Back up, sir.
He is our member. 무법지대 오늘은 남훈이 이재훈 주연의 영화 I Can Speak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김현석 감독 네네네. 전작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식이 동생 광태. 굉장히 영화 좋았지. 유명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작품도 있고 또 시라노 연애 조작단.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 연애와 관련한 영화들을 주로 만들면서 아하. 중간중간 꽤 독특한 작품이 있었던 게 I Can Speak와 좀 맥락이 같이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스카우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스카우트를 김현석 그러네 맞다. 네. 내가 이걸 잊고 기억나시죠? 있었네. 예. 스카우트 정말 잘 맞은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동열이라는 시대의 그 야구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스카우트 영화인지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배경을 가져와 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상업 영화라고 하게 된다면 역사로 정면으로 딱 들어가게 됐을 경우 아무래도 이제 좀 진지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회하는 방식을 통하기 마련인데 I Can Speak 역시도 이렇게 막 민원을 너무 심하게 넣는 할머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제 바로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회해서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단계에서 다른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현석 감독이 좀 어울리겠다라고 하면서 김현석 감독은 보통 본인이 이야기를 쓰고 연출을 하는데 I Can Speak 같은 경우는 남의 쓴 각본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연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그게 스카우트와도 좀 맥락이 맞는 지점이 있죠. 그 역사적인 어떤 큰 사건, 많은 상처를 남긴 이야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우회적으로 다루되 되게 세련되게 하고 그렇죠. 그럼으로 하여금 이게 사람들이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사건을 내가 맞아. 그러니까 뭐 언제 며칠 뭐가 있었고 몇 월 며칠 뭐가 있었고 이렇게 암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을 돌파하는 개인의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감독 영화에서는. 맞아요. 그 개인의 입장에 나를 이렇게 투영하게 만드니까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주인공 임창정의 역할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재훈 배우의 역할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 스카우트가 있었구나. 그렇죠. 정말 잘 맞은 영화예요. 자, I Can Speak 이 시나리오는 이게 공모전 당선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와 관련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 공모전을 했을 때도 경쟁률이 75대 1이었던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높을수록 비슷한 소재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접근법의 영화들이. 근데 I Can Speak는 너무나 확실히 달랐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제 선정이 됐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7406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도 이 영화 보고 난 후에 주민센터에 오시는 할머니들에게 더 친근하게 해드리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양영희님 나문희님 하면은 돌리고 노래하시던 드라마도 생각이 나네요. 멋진 배우죠 라고 왕관의 식구들 드라마. 이은숙님은요 월요일 코너 방송 듣고 그 영화를 다시 보는 루틴이 좀 생겼어요. 복습의 차원이죠. 알고 다시 보니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래요 진짜. 맞아요. 막 그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봐야 돼라는 강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고 다시 봐도 좋고 그런 영화들은 또 우리가 또 그런 영화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렇죠. 이를테면 식스센스. 절름발이. 이거 절름발이 저거구나. 절름발이 유지열 서스펙트구나. 한때 우리가 그런 유행어 만들어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절름발이다. 아무튼 식스센스 같은 영화도 그 반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더라도 그 영화 다시 봤을 때 재미가 없을까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래서 신유진 변호사님도 그 이렇게 영화 관련한 이번 요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신대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봤는데 다시 복습하게 되면 새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김혜영님은요. 저는 나문희 배우와 엄혜란 배우가 동네 슈퍼 앞에 연기하던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엄혜란 배우의 대사와 분위기가 정말 먹먹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시겠습니다. 맞아요. 서러워서 그랬어요. 서러워서. 서운해서. 서운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옥분 할머니가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본인이 좀 더 좀 힘을 써서 더 위안이 돼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할머니가 숨겨서 그래서 그 대사 나올 때도 정말 관객석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을 또 흘리셨죠. 이 나문희 씨가 공개청문회 현장에서 이제 영어로 연설을 하는데
이게 세트 촬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세트 촬영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실제 예. 그 상황에 대한 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작진에서는 실제 장소, 그러니까 워싱턴 미 의회에서 찍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서 살펴보니까 카메라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좀 협소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의회에서 보니까 시나리오를 좋게 보기도 했고 공간도 굉장히 커가지고 실제로 가서 촬영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요 배우들 외에 이제 외국인 배우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배우들은 현지에서 캐스팅을 하게 된 거죠. 현지 캐스팅을. 네. 청문회에 나왔던 배우들이 그럼 다 현지인들이겠네요. 네, 현지 배우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미첼 할머니라고 있어요. 예. 실제 이제 나이가 92살인데 극 중에 나옥문 할머니가 그 연설을 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또 연설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예, 그 배우 같은 경우는 92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연기를 잘하고 그래서 오디션에서부터 월등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도 진짜 이게 위안부가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위안부가 네.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렇죠. 아니라 아니죠. 그런 네. 것도 확실하게 뭔가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회에서 정말 상징적인 그 대사를 이제 나옥분 할머니가 하는데 그때 뭐냐면 I a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냐면 그렇게 일본 정부를 향해서 사과라도 해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 다 그걸 이제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일본에서. 방금 전에 평론가님 네. I'm sorry. 그 나머리 선생님 성대모사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성대모사 하신 걸로. 굉장히 유사한 걸로 들렸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I'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약간 어렵나? 약간 달랐어. 아까 잘했는데 괜히 지적했습니다. 아, 저도 영어 회화학원 꽤 오래 다녔는데. 이 영화에서 또 되게 인상적인 게 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How are you 그러면 아, 맞아요.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you? 해줘야 되는 와, 이 그렇죠. 친절한 국민성을 영어 교육에서 네. 뼈저리게. 근데 하와이유도 이 I Can Speak에서 명대사인 게 예. 할머니가 미국 의회에 갖고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쁜 할머니가 연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입을 못 대는데 그때 이제 민재가 원래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미국까지 날아와가지고 연설할 때 입을 못 댈 때 하와이유라고 이제 크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제서야 그렇습니다. 예, 앞에를 누가 thank 떼주면 you.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그래요. 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때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예. 사실 이게 진짜 미 하원에서 채택된 결의안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미국 하원이 결의한 내용이 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위안부를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군대에 대한 성적 서비스 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위임했고 일본 정부가 그리고 이 위안부의 잔악성이나 뭐 규모 면에서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다. 일본 정부는 강제로 위안부를 만든 사실을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며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 미국 하원에서 이런 맞아요.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만장일치로 채택할 정도로 미국이 어떤 하원이 깨어있는 어떤 역사의식을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최근에 일본, 미국, 우리나라 예. 이 3국 간에 아유 지금 아주 골치 아파요. 정말 저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요. 맞아요. 일본과 아파요. 미국이 예. 도저히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그쵸.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어떤 얘기냐면 예, 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예. 미국이 예. 거의 뭐 적극 지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기후 특사가 우리나라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일, 17일은 이제 중국에 방문했다가 17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왔는데 이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예. 미국은 그 오염류 방출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 오염수. 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IAEA에서 결정에 따르겠다. 근데 IAEA는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뭐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소한 우리의 기대는 최소한의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이거를 무참하게 진짜 깨버리고 미국이 거의 일본 손을 들어줬다. 근데 이제 그 영화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네. 어떤 현안 문제로 그 우리 변호사님 덕분에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방류 결정을 발표를 할 때 이미 예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허락 없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이 마음대로. 이 당연히 파장을 낳을 만한 발언인데 그런 걸 발표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과 이야기가 있고 미국이 오케이 고 해라고 해서 한 건데 뭐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캐리까지 아니 네.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뭐랄까요 이게 뭐 이렇게 드러내 보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한국에 좀 가까운 정치인이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발언을 한 거 보면서 어찌됐든 이게 참 그 결국에는 이제 살벌한 네. 힘의 장이 아닌가 외교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당장 방출한다는 건 아니지만 2년 예. 뒤부터 방출한다는 건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3년 안에는 미국 해안가에도 다 이것이 이제 방출된 그 해안수가 다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뭐 문제 없다. 자기들이 이제 보기에는 IAEA에서 문제 없고 절차를 뭐 공정하게 지킬 것이라고 보면은 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이죠. 뭐. 예. 그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는 입장이 미국과는 동맹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본은 심지어 이 와중에 자신들의 실리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그 오염수를 내부적으로 가두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심하고 왜냐하면 이분들 다 물고기 잡아서 그렇죠. 생활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난리가 심지어 났죠. 미국에서도요. 예. 일본 농축 수산물을 예. 수입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뭐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 연안 일대 전부에 있는 농축 수산물을 전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나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세계적인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이 지구를 저버리는 것인가? 그렇죠. 저는 진짜 너무 여기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대중국 전략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랑 같이 편을 먹어야 되는 걸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실 지금 동북아 삼국이 다 서로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일본이랑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게시판만 보면은 매일매일 사실 막 험한 얘기들이 네. 이제 오고 가죠. 그 삼국 사이에. 한국끼리. 근데 그래요. 이런 때일수록 진짜 그런 그 불필요한 종류의 감정 싸움보다는 진짜 실리를 쫓아서 네. 지도자들이 알아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예. 기사 중에 이게 국제 재판소에 그 회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승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패소했을 때는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제한하기도 굉장히 지금 힘든 입장이라고 그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검토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즉각적으로 거의 뭐 조롱에 가까운 논평을 그런가요? 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 자신들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 문제가 없다. 네,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없진 않을 텐데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했기 이야기를. 때문에 네. 그런 힘을 받고 뭐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 관련된 주제로 조금 넘어가서 네. 그 영화 속에서 이용수 할머니 네. 모티브로 해서 이제 남은희 씨가 연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그 국제적으로 한번 그 재판을 받아보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네. 맥락이 똑같을 것 같은데 이 그런 국제- 경우도 지금 똑같은 우려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올렸을 때 만약 지면은 아니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어. 회부를 하려면요. 양 당사국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은 이것을 올리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죠.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 문제를 올리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독도는 우리가 좀 영토 실효권이 있는데 분쟁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너네가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독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독도를 같이 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의가 없으면은 일단 회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용수 할머니께서 일본 대사관 측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회부를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지만 일본이 지금 이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2007년에 그때는 미국에서도 강경하게 일본 사죄하고 인정해라.
이거 굉장한 불법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측에서는 계속 이제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에게 예. 예를 들면 자금을 굉장히 학비를 대주면서까지 미스터 램지요? 그렇죠. 미스터 램지요. 네.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죠. 전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화가 나는 상황이죠. I Can Speak에도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자막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2007년에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이후 한 마리의 사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대사로 이제 이 영화는 마지막을 끝을 맺죠. 그런데 이 하원의의 결의 안을요.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했던 하원의의 결정.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이지만 그 일본계였어요. 네. 일본계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혼다. 혼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뭐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 아니면 일본 내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성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스스로도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이야기 좀 한참 해봤는데 네.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또 좀 건져볼 수 있는 현안 문제가 네. 또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이 영화 초반에는 지금 이 할머니가 수산집에서 시장에서 수산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 재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맞아요. 이슈 때문에 들썩들썩하거든요. 영화 속에서. 네, 이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 시장 재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뭐 가장 지금 핫 이슈 재개발에 관련해서 이 영화에서는 족발집이 나와요. 족발집에서도 그렇죠. 나중에 할머니에게 또 미국 가신다고 하니까 여비로 막 달러를 바꿔서 몰래 주고 가고 그랬는데 이만큼 이제 나갈 수 없다고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까지도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새로 선출됐는데 재개발, 재건축 빨리 속히 하겠다,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집값이 호가가 너무나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후퇴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투기 과열이 되는 거는 뭐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집값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지 뭐 이런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거를 통해서 또다시 투기 과열, 부동산 가격 올리기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공급을 안 하면은 가격이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안 공급이 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죠. 네. 이게 참 부동산 문제. 이것도 참 걱정인데 시장에 새로 뽑히면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망 섞인 전망을 내는 그런 지지자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그 예전 오세훈 시장 예전 재임 시절에 또 굉장히 그 좀 험한 모습들을 우리 서울 시민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모습들도 같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7406님, 저는 이번 주에 중학교 1학년 아들하고요 I Can Speak 이 영화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아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준웅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제2의 코로나 같은 재앙을 가져올 것인데 왜 그걸 모른 척하려고 하는지 미국과 일본의 의식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게 환경인데 정말 화나고 슬픕니다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논쟁에서 삼중수소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요. 삼중수소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중수소는 사실 바다에 그만한 용량을 바다에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희석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의도적으로 일본이 삼중수소 얘기만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정말 그 유독한 방사성 물질들. 네네. 이게 진짜 문제인 건데 이걸 의도적으로 안 하고 삼중수소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내 언론도 삼중수소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지. 네네. 이런 것들도 좀 현명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영화 I Can Speak로 데뷔 56년 만에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1번 남은희 씨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그리고요 내일은 스페셜 게스트로 한 분이 더 나오십니다. 국내 최고의 역사 만화가, 조선왕조 실록으로 유명한 박시백 화백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끝곡으로 소연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당연했었는데